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쟁이 원소장입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 됐네요. 일교차가 굉장히 요즘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아침마다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잠깁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커플레스 고지. 본 영상 투자권이 목적 제작된 영상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 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란 판단하에 결정이 되셔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규를 싹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할지 다들 예상을 하실 겁니다. 3,500조 원짜리 사과값 폭등의 의미 애플 가격,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요즘 확실히 뭔가 변화의 톤이 좀 감지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왜 이렇게 나옵니까? 자, 됐네요. 다우존스 지수, 이거는 미국에 잘 나가는 좀 30개를 모아놓은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구분을 좀 우리나라랑 지수를 구분하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코스피 시장은 딱 있고 코스피 지수가 딱 있고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우존스 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고 S&P 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나스닥 시장, 아메스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500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그걸 지수를 만들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우존스라는 데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지수인데, 아무튼 다우존스가 지금 200일선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목적까지 찼어요. 어찌됐건 이거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기준으로는 22년도 들어와 가지고 조정 추세 상단에 항상 저항의 역할을 해줬었던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쪽은 기술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기술주 빨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국이고 그런 시절인데, 말 그대로 고퍼를 받는 그런 기술주들 중심으로 올라오진 않았고, 야 임마 너 이 새끼야 애플도 기술주 아니야? 라고 하시면은 이 정도 PER 가지고 기술주라고 하진 않습니다. 기술주라면 모름지기 PER이 한 100배, 200배, 300배 말도 안 되는 적자, 그런 데서 시가총액은 몇십조 이 정도 돼야 기술주 반열에 올라가겠죠. 아무튼 애플도 다우존스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자, 이 다우존스 종목들을 쭉 넣어놓은 건데 애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말 그대로 어떤 무슨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라든지 그런 회사가 보이지는 않죠? 딱 봐도 그렇죠? 심지어 저것도 없나 본데, 아마존, 진짜? 아마존이 없나요? 없네. 그렇군요. 잠깐 새 나갔는데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이 잘 나왔대요.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시장 컨센서스 889억 달러를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른 빅테크들 줄줄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애플은 선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팀쿡 형님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달러화 강세만 없었으면은 매출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이제 아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예, 저 회사는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근데 상대국 국가의 통화 자체가 약해져 있고 자기네들은 달러 베이스니까 우리는 원화 베이스로 하지만 얘네도 달러 베이스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요. 아무튼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았다고 해요. 근데 정작 아마 휴대폰 쪽은 뭐 많이 팔리지 않는데 다른 쪽에서 많이 메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559조예요. 3,500조. 3,500조? 3,500조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이 1,806조고요. 코스닥이 321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2,127조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기업인 애플이 7%짜리 이렇게 가볍게 튀겨 올라가 버렸다? 지금 거래까지 이렇게 수반을 하면서 가볍게 튀고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식 자산들, 위험 자산들에 대한 그런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톤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뭐 물론 지난주에 다 좋긴 했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톤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 주식을 대표를 하는 그 절대 대장주가 7%짜리 폭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또 거래량 수반을 하면서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애플에 대해서도 곱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공매도를 일단 잔뜩 걸어놨었다라고 해요. 애플에 대해서. 우리 왜 차트만 봐도 공매도 걸만 했겠죠. 자 보세요.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걸만 했겠죠. 근데 대바람부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공매도 쳤던 애들이 쇼커버라고 하죠. 예, 그냥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손절을 치는 그런 현상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을 불러온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아무리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등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갖다가 받쳐도 애플 하나 못 사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을 다 갖다 받쳐도 애플 하나 못 사거든요. 1,000조 정도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가 저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컬러 자체가 좀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아무리 뛰어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한번 좀 올랐다가 보통 윗꼬리를 달고 밀려오기 마련일 텐데 안 좋은 장이라고 하면은 근데 저런 양봉을 주면서 대전환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게 아무리 양봉이야 이때나 양봉이 사이즈가 같잖아. 근데 이때는 7%짜리 양봉이었고 이거는 3%짜리 양봉이고 그 7%짜리는 쉽지가 않아요. 시가총이 이렇게 큰 게. 하여튼 그런 대전환에 거시기를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그런 뷰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투자 시장에서 위험자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결이 확실히 변했다라는 거 반증하는 이벤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벤트의 그 이면에는 제가 지난주 동영상에서 이분 얼굴을 저기 간판으로 올렸었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러스 기자님 연준 비공식 대변인으로 말씀 이제
화제가 되는 분이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6월 달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연준에 대한 그 뷰를, 이거는 저거예요. 이거는 6월 달에 나온 얘기고, 이번에 지난주에 나온 거는 75bp 11월 달에 올리긴 올릴 건데, 그 뒤로 연준이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이 낮춰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제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놓으신 글인데, 요거죠. 이 기사 나올라나? 야, 이것도 저거를 해야 되나 보네. 회원가입을. 하여튼 75bp는 올릴 건데 12월에는 저 작은 인상을 승인할지 계획, 신호 여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75bp 두 번 스트레이트로 75bp씩 간다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11월 달에 어차피 75bp 가고 12월 달에는 50bp 이런 식으로 어떤 톤다운의 변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금리를 다루는 어떤 연준의 핸들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 이게 나오고 나가지고 미국 국채 시장을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목이 좀 많이 잠기네. 좀 듣기 거시기 해도 그냥 빠른 배속으로 해가지고 들으세요. 10년물 꺾이죠. 입사일 이후로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완연하게 꺾여요. 3.96까지 찍었다고 나오는데, 이거 근데 어젯밤에는 4 위로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완연하게 밀리는 모습. 여기서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밀리는데, 이거를 미국 금리 퍼센트로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금리 가격이라고 할게요. 채권의 가격. 즉 무슨 미국 10년물 채권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가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채권 가격이. 즉, 금리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톤다운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2년물 또 마찬가지예요. 밀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죠. 미국이 밀리면 밀려요. 아무리 우리나라 힘드네 어쩌네 난리 벌써 쳐도 밀리는 건 같이 밀립니다. 그리고 변방 국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언제적 기사예요? 28일째 기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선진국 가운데서는 호주랑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피봇에 나섰다. 얘는 피봇에 나선 게 맞아요. 거의 공식이라면 공식이고 비공식이면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톤을 좀 다운을 하겠다라고 호주랑 캐나다가 먼저 나섭니다. 나서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즉 금리를 다루는 핸들링의 톤이 전체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와중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29일날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기사예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장을 뭐라고 한다랍니까? 250년에 이르는 미국 국채 시장의 역사, 이제는 투자를 강화해야 될 때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국채 투자를 해라라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를 사라는 거잖아요. 국채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채권의 국채의 금리가 빠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금리가 지금부터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빠지고 있다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을 한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채 시장의 벤치마크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788년 이후 최악의 연간 수익률에 직면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근데 이거 지금 말이 좀 뭐같이 썼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증시의 폭락과 동반하는 지랄하네. 나쁜 새끼. 같이 갈 수도 있죠. 이들은 미국 250년 역사를 살펴봤더니 시장이 매우 약세인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 쇼크에서 경기 침체 전망으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도 조절 때문에 지금 금리를 다루는 톤이 좀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주식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올라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쩔 수 몰랐었어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숨은 쉴 수는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이고 잘못되었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다음 주 중반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요. 11월 2일인가요? 네, 있죠. 거기서 75bp 올려요. 올릴 건데, 하지만 올리고 난 이후 지금 현재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연준의 빅마우스들이 말문이 다 막혀 있어요.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민주당 의원 하나가 물론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좀 오버액션일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연준 파월의 임무이지만 동시에 완전 고용을 확고히 하는 것 역시 당신의 책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또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 잠재적인 일자리 위축이 나타나며 근로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시종일관 연준의 이중 책무를 입에 올리며 물가 안정에만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지만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초에 있을 FOMC 회의야말로 당신이 이런 연준의 이중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반영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의 뭐 이런 헛드립 치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무시를 못하겠죠. 금리 인상 컨센에 대한 더 이상 상황 변화, 뭐 점도표에 대한 변화, 예를 들어가지고 점도표 좀 보여드려 볼까요? 점도표 어디에 나왔지? FRED, CME. 잠깐만요. 점도표 찾겠다. 페드워치 이런 씨 이러고 삽니다. 짠. 점도표가 아니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이거 뭐 점도표도 될 수도 있고요. 그거면 변화가 없으면 돼요. 거기서 더 오버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액션만 나오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만 나오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컨센트대로 그냥 유지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크게 난리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처럼 돌파를 준 이제 한국 시장이 박스권 돌파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제가 2250을 저걸로 이제 봤었는데 방송에서 계속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녔죠. 2250을 올라탔고 물론 금요일날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전날의 시점 갭 자리는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리 부분들이 계속 찍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계속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붐업을 해가지고 2300에 대한 추라이를 다음 주에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연준 회의 이후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연준 회의 이후에 다음 주 연준 회의 이후에 이제 아마 스피커들이 그동안 이제 봉인됐었던 입들을 풀 텐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드립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채권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계속 지금처럼 그냥 채권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 쪽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연준의 2차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예,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